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시작하는 기온이 6도였습니다. 6도니까 좀 추워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근데 서울에 그런데 제가 녹화를 하고 갔는데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아마 이 마이크의 전원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한 주 결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준비한 걸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방송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음악하고 고고학 이거는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고고학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책들을 읽고 계시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처럼 언제까지 읽어오게 하고 또 시험 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느슨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위해서 또 지식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읽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댓글을 봤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접속해서 공부하시는 학우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을 때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우리 고고학 또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는 학우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격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참석하시는 학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접속한 학우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고고학 공부 들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셔서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하는 모든 공부가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고 우리 고고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고 진실한 지식과 깨달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위해서도 또 수고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 또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해외에서 접속해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토기에 대해서 한 강좌를 특별 강좌를 해드렸습니다. 고세진 교수의 토기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이 토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우리가 하는 애국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수업에 관한 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미국에 잘 다녀왔느냐고 하는
대학교를 있는데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연대 순으로 보면 제가 오늘은 그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학기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녹화한 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하는데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걸 다시 하니까 숙성이 돼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못한 것은 방송을 못한 것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메소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란 뜻입니다. 가운데, 중간. 그리고 이거는 타미아는 강, 두 개의 강이란 뜻입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요? 기도는 들어갔죠? 아하, 내가 이게 돌면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타미아는 강들. 그래서 이 두 강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유역이니까 중간이 아니고 그 옆에 유역 다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강의를 이제 그것도 독립된 과목이죠, 당연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오늘 이제 원래 초기 청동기 시대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BC 3000년 어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이 가나안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성지를 이스라엘만 성지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성지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르단을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포함하고 사실은 뭐 레바논 남부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하게 붙어 있지만은 성경 역사적으로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둘을 다 성지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가 될 때에 메소포타미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거든요. 언제 왔느냐 그러면 중기 청동기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청동기 시대에 오니까 그런 고기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어떤 문명이 있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은데 마침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그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천동에 있습니다. 이촌동.
이촌동에 있습니다. 용산 가까이에 있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이 댓글에 가서 보셨다고 하는 말씀에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보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는데 거기 지금 진열된 것이 많지는 않아요. 66점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유물이 미국의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거기 설명도 아주 잘 써놨습니다. 또 무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보시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이 설령 제주도에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제주도나 부산이나 저 먼 곳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공부도 되고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고고학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 연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이라도 이 연대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연대를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저도 이제 젊어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연대가 머릿속에 박혀 있지만은 요새 나이가 드니까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BC 3300년에서 3050년을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50년에서 2300년 BC를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덩어리가 하나인데 3050에서 2300년 이게 덩어리가 하나인데 이걸 왜 초기 청동기 2기 3기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거는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시대 고고학 또는 성지 고고학 이제는 근동 고고학을 하는데 근동 고고학 또는 성경 고고학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세분화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딱 이 결정을 못해서 이거를 2기 3기라고 지금 얼버무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초기 청동기 시대 2기 3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C 2300년에서 2000년을 초기 청동기 시대 제4기 또는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이거를 그냥 중기 청동기 시대 1기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이 초기 청동기 시대 4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시대와 연관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걸 해야 될지. 그 시험 볼 때 정말 또 이제 오락가락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300년에서 2000년 이거를 그냥 중기 청동기 시대 1기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초기 청동기 시대 4기 또는 중기 청동기 시대 1기 어느 거를 택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BC 2000년에서 1800년을 우리는 중기 청동기 시대 2A, 2A, 2기에서 앞부분이라 이런 말이죠. 이때가 아브라함 그리고 즉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BC 1800년에서 1550년 이때를 중기 청동기 시대 제2기의 B와 C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기 청동기 시대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 청동기 시대 2A의 전반부, 2BC는 후반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연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의 토기론을 공부했는데 재미있었는지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시대의 가나안의 초기 청동기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고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물들은 66점인데 가서 보시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 들어갈 때 보면은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유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전의 제목을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록이 안 되면 그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다 이거죠.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록이 생긴 것이 글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 BC 한 1600년 이 지나 그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은 아주 늦은 시기라고 보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벌써 BC 3000년에 기록들이 아주 유창하게 글로 쓴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기록 문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저 기록의 땅이라고 유물전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오케이. 그 지도가 있었는데요. 지도가 좀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에서 이걸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 주세요. 오케이.
이 전시에서는 이게 외래어잖아요. 이제 전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학문의 체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어의 발음, 영어, 또 독일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원어의 발음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이 전시를 가보니까 바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를 아수르가 이 성경에도 보면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앗슈르라고 쓴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잘못 쓴 것 같아요. 아수르라고 써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수메르, 그다음에 아카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그 전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강사의 사진이 안 나오네. 강사의 모습이 안 나오네. 그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그 이라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400년에서 3000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초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미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들이 생겼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그 집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한국에서 도시 그러면 충주 같은 도시가 있고 인천 같은 도시가 있고 부산 같은 도시가 있고 서울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아닌 어떤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라든가 읍이라든가 도시에 가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있고 인간이 만든 모든 그 물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건 정치제도라든가 학교제도라든가 사법제도라든가 경찰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또 국방에 관한 거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이 거기에서 계획되고 이제 추진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모이죠. 시골에 가면은 코리안 한국 사람만 사는 곳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해외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이제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여러 인종이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곳은 큰 도시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BC 3400년경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제 문화가 크게 형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거기 그 안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 문서로 된 포스터들을 제가 다 찍어서 이게 올렸는데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는 보이겠지만은 핸드폰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석기 문화 이런 것이 도시 문화 안에서 확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예술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글쓰기와 책을 쓰는 거죠. 이야기를 글로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운율을 악기에 실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입는 것도 그전엔 실용성에 의해서 입었죠. 추우니까 몸을 덥게 하기 위해서 입은 옷 또는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옷.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제 의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BC 3400년에서 3000년 어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부터 제가 유물을 그 전시된 유물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돌로 된 그릇입니다. 돌로 된 그릇인데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만든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난나 여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명문을 새긴 돌그릇입니다. 돌인데 이 돌이 우리말로 방해석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방해석. 연한 돌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돌이 완전히 투명은 아니죠. 불투명하지만은 이게 안에다가 후라시를 켜서 비치면 밖으로 이제 불이 비쳐나오는 그런 정도의 돌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돌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음식이나 그 신이 좋아하는 물품을 담아서 신전에서 바친 거죠. 근데 이 돌을 만든 이 돌그릇을 만든 그 솜씨를 보면요 대단한 거죠. 그때 아주 한정된 도구를 써서 지금같이 철이나 금강석이나 이런 강한 기구로 만든 도구가 없는데 이렇게 이걸 갈아가지고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심미적인 감각과 그 만드는 기술이 결합돼서 아주 좋은 것이죠.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이난나 신에게 헤티의 아들이자 수석 상인, 그러니까 상인들 중에서 대표인가 봐요. 수석 상인 아카엔릴이 이 그릇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톡이라고 봐야죠. 톡이죠. 톡인데 아주 잘 만든 그릇이에요. 잘 만들어서 표면이 매끄럽고 균형이 딱 잡힌 그릇인데 거기에 역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난나 여신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이난나라고 하는 이 여신입니다. 이난나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 그릇의 안이 저렇게 매끄럽게 생겼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반대쪽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의 상이죠. 사람의 상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생긴 모습이. 얼굴이 크죠? 눈도 크죠? 코도 크죠? 입은 작아 보입니다. 이 눈에는 지금 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눈에는 거기에 청보석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치마는 남자인데 치마를 입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바지를 입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 고대에는 군인들도 이렇게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바지를 입는 것은 아주 후대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이게 양털로 짠 옷인데 층이 있죠. 겹겹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좀 들어간 옷이죠. 그냥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제들이라든가 또 왕들이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신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신전에다가 자기 모습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인형이죠.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모았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경외하는 이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옆면입니다. 왼쪽 옆면을 보여드립니다. 손이 아주 경건하게 앞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른쪽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헌용인 상인데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이 남자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도 그 고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신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상 앞에다가 세워놓았던 것이거든. 그 눈썹이 있는데 눈썹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 눈썹에 아마 그 어떤 눈썹을 표시하는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털실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어 있는데 거기에 청보석으로 영어로 말하면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렇게 눈을 했었는데 그게 비싼 거니까 이제 뽑아 가버렸나 봐요. 이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없군요. 뒤로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높이가 한 25cm, 20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핀이잖아요. 밑에 부분은 못이에요. 못이고 위에 사람의 상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리로 만든 이게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구리라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청동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4000년경에 석동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리는 많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이 사용되던 물질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상인데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자를 쓰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건축할 때 그 밑에 기초에다가 이걸 박았습니다. 아마 이 신전을 만드는 데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든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 신전을 만들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든지 어떤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이 구역은 이 신전을 만드는 구역은 신성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았던 이걸 말뚝이라고 거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말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핀이죠. 핀. 갖다 딱 꽂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도장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원통형으로 만든 도장이거든요. 원통. 굵기는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돼요. 이 사진에 크게 보이는데 우리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그 엄지손가락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 근데 여기에 음각으로 이 그림을 파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토판에다가 진흙을 개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막 두부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걸 굴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 문양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문양이 나타나는데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 왼쪽에 보면 어떤 건물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전을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 신전의 정면을 표현한 거죠.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신전의 옆모습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도록 옆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신전은 우리 쪽으로 정면이 되고 사람들은 측면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면과 측면이 공존하는 이게 부조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도장의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오고 있는데 가운데 사람은 이게 좀 도장이 마모가 되는지 제대로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왼쪽 사람은 신전 앞에다가 뭔가 물체를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지금 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려보면 이 토판에 굴려보면 문양이 나오는 이 원통형 도장을 만든 거예요. 이 도장을 만드는 기술도 참 대단한 거죠. 이거를 음각을 해서 이걸 밀면은 그림상으로는 양각이 나오게 한 거예요. 도들새김으로 그림이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도장만 보여드리는데요. 이 도장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끈이나 어떤 이제 꼬운 실을 갖다가 넣어서 이걸 가지고 허리에 차거나 옷핀을 가지고 여러분 옷핀이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옷핀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요. 옷핀이 개발된 것이 벌써 BC 3000년에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5000년이나 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옷핀에다가 이걸 이제 걸어가지고 다시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달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 물건을 사고 팔고 왔을 때 외상 거래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양을 100마리를 샀는데 50마리 값은 지금 주고 나머지 50마리 값은 6개월 뒤에 준다.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그렇게 약속만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뭐 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무슨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식구들한테 그 남은 양값 50마리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에게 양 100마리 파셨는데 50마리 값을 못 받으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저희가 갚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갚아라 말아라. 못 갚는다. 그래서 이 글이 발전된 것은 그리고 도장이 발전된 것은 이 상인들이 시작을 함으로써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업하는 분들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전 세계 문화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 기업하는 사람들, 뭐 옛날 단어로 말하면 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뭐 학자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세계를 굴리고 있는 엔진은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도장을 그들은 썼습니다. 물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이게 스탬프로 찐 도장도 개발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원통형으로 된 문서예요. 원통형으로 된 문서인데 크기는 여러분 손바닥 길이 정도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더 굵고 양쪽 끝 부분은 조금 가늘죠. 여기에 글자를 쓴 겁니다. 이 갈대 대궁을 탁 잘라가지고 그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꾹꾹 눌러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쇠기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기. 쇠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작을 펼 때 이 통나무가 큰 거를 도끼로 딱 쪼개면은 도끼는 들어갔는데 이 장작이 쫙 쪼개지질 않거든요. 그럼 그때 도끼 날과 같은 것을 거기다 대고서 박습니다. 박아서 그걸 계속 때리면은 결국 이게 쫙 벌어지게 돼 있죠. 그거를 쇠기라고 하는 겁니다. 쇠기. 근데 이 갈대의 대궁을, 즉 줄기를, 여러분 대궁이란 말 아시죠? 대궁. 이 줄기를 대궁이라고 하잖아요. 줄기를 이걸 딱 자르면, 그래가지고 이걸 글을 꾹꾹 눌렀으면은 생긴 모습이 그 쇠기 같아요. 그래서 쇠기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cuneiform이라고 그래요. cuneiform. 쇠기 문자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3개를 전시했더라고요. 이건 좀 더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오케이. 네. 아주 보존 상태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토판, 평평한 토판이 아니고 이와 같이 원통형으로 쓴 것은 어떤 그 도시라든가 그 공동체에서 특별히 기념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운하를 팠다든가 아니면 이 도시가 저 도시를 공격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통합된 도시국가가 탄생했다든가 뭐 이럴 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신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작성한 원통형 문서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이 글 쓴 내용은 그 여신이 이 신전에서 이제 좌정할 여신이 자기, 즉 이 신전을 짓는데 기여한 그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 밑에다가 묻은 거죠. 그 신의 이름은 닌막이라고 하는 신, 닌막 여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건 돌입니다. 돌인데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펼치고 이 손을 드는 모습은 이제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왕이 이제 그 환호하는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이렇거든요. 이제 손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을 드는, 대통령들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적에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예, 국민들에게 이제 답변을. 근데 대통령 부인이 올라가 가지고 대통령보다 먼저 손을 흔드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볼상사납죠. 물론 대통령 부인도 영부인도 손을 흔들 수 있고 또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어느 나라든지 그 모양이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하여간 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치마를 보십시오. 치마가 역시 층이 전인데 하나, 둘, 5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층층전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잘 만들고 고가의 옷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누구냐면은 수호 여신,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을 농사를 졌는데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가뭄이 든다 그래서 추수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 짐승을 길렀는데 이 짐승들이 죽는다든가, 또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순산을 하지 못하고 사산한다든가, 이런 경우. 또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옛날에는 뭐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뭐 가나안에도 그렇고 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서도, 그러니까 다 그 사사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건설이 됐잖아요. 그때도 그래도 그때 여전히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가장, 또는 사회에서 가장, 국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녀를 두지 않으니까 앞으로 90년이 지나가면 이 나라는 지금 벌써 그걸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90년, 100년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우리 순수 코리안들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하여간 그때는 이 자녀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모든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지켜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지금 여기 이 돌판에 조각해 놓은 상은 라마라고 하는 수호 여신인 것입니다. 이 여신의 그 모습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기 놔주세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흙판이거든요. 흙판인데 깨졌는데 이게 연대가 2600년, BC 260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초기 청동기 시대 후반부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농사를 지을 적에 이 강물을 끌어대 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대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종이가 아니지만 흙판이지만은 이건 문서예요. 자, 문서를 만들기 위한 그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이 종이를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물에 개가지고 잘 이제 그 안에 그 돌이라든가 자갈, 모래, 또 나무 뿌리, 뭐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잘 개가서 아주 그 끈기가 있게 만들어서 그걸 두분모처럼 판판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도장,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도장을 쓱 밀어가지고서 문서를 만들. 이집트에서는 이 흙을 쓰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이죠. 풀인데 그 풀의 대궁이 즉 줄기가 이게 세모꼴이에요.
세모꼴인데 삼각형이라 이 말이죠. 그걸 썰어 가지고서 싹싹 이렇게 썰어 가지고서 그걸 하나는 가로로 넣고 또 하나는 세로로 넣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종이를 만든 거죠.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페이퍼가 된 거죠. 페이퍼, 종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고대라고 해봐야 뭐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인데 우리가 종이 만드는 방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로다가 글을 쓴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이제 갈대 대궁을 잘라서 찍어서 썼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잉크로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파피루스는 습기가 차면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굳어서 습기가 차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서들이 썩어버리거나 또 썩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용의를 만들었냐? 가나안 땅에서는 흙으로도 안 만들고 파피루스 식물로도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느냐?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양이 죽어야 되는 아주 참 심각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껍데기를 무드질을 해서 얇게 가죽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쫙 이제 철필로 금을 거서 수평으로 금을 거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근데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양피지. 사해사본도 이게 양피지거든요.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날씨가 축축하거나 습기가 차는 그런 곳에서는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해사본은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해서 2000년 동안 거기에서 제대로 잘 보관이 됐어요.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근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해사본 얘기는 아마 나중에 제가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40년 전에 그 공부할 때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전 복 받았죠, 뭐. 제가 그 사해사본을 직접 이제 보관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는데 전 세계라고 해봐야 뭐 서양 세계죠. 서양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 예루살렘에 있는 국립박물관 안에 원자폭탄이 터져도 이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수장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 문을 여러 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딱딱 철문인데 이걸 여러 개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박물관의 전시실에 보관된 거는 원본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서 아주 원본하고 거의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거죠. 저는 이제 이 원본을 이제 뭐 여러 번 봤죠. 그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무슨 말씀?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에다가 입을 딱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건데 이게 어쨌든 종이는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시리아에서는 토판,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양피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판에 이와 같은 수로 강에서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길을 어떻게 밭으로 끌어들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토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는 것이 이제 그 원통형 도장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원통형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여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고 앞에는 어떤 무슨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 그릇을 만들고 둘이 같이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같은 문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점토판이 뭐 100m면은 그 그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나오는 거죠. 아주 재미난 착상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릇인데요. 그릇인데 제가 사진을 그 그릇의 그 주둥아리 그거를 우리가 뭐 이건 그릇인데 주둥아리라고 하나 아가리라고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주둥아리가 평평하지 않고 옆으로 사각이에요. 네, 사각 45도로 경사져 있습니다. 영어로 이걸 beveled rim이라고 그래요. bevel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졌다 그러는 거예요. 경사. slanted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최초의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을 찍어내듯이 그 최초의 대량 생산한 그릇이라고 봅니다. 이게 거푸집에다가 놓고서 틀에다가 놓고서 진흙을 집어쳐놓고 이게 대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이 사진의 전체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경이에요. 이 크기가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물체의 양이 다 어떤 그릇에 넣든지 일정했겠죠. 아마 곡물을 넣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곡식을 이제 배분해 주기 위해서 했던지 공동으로 생산한 것을 배분해 주기로 했던 건지 어떤 그 도시 문화 속에서 뭔가 일정한 그 계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이제 대량 생산했다고 보는 거죠.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 대량 생산이 있어야 문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그 입고 있는 옷도 이것도 뭐 똑같은 옷이에요. 제가 그 옷을 사러 갔을 때 재작년에 사러 갔을 때 보니까 똑같은 옷이 쌓여 있어요. 사이즈만 다른 거죠. 저는 몸이 작으니까 요새는 또 이제 몸무게도 많이 줄어가지고 옷이 이 작은 거를 사야만 제가 입는데 모양이 나죠. 전 지금 식생활을 개선을 했더니요. 음식을 짠 거 안 먹고 단 거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면 뭐 삼겹살이라든가 뭐 햄버거라든가 뭐 베이컨이라든가 뭐 소세지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그 화학 물품과 싸구려 그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맛은 좋아도 몸에 안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런 거 전부 금했어요. 전부 다 안 먹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몸무게가 줄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몇인지는 이제 비밀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 옷이 지금 보면은 이 옷에 작년 봄까지 입던 옷들이요. 다 지금 커요. 그래서 입으면 도포자락 같이. 몸은 건강해지고, 뭐 기분이 좋죠. 그리고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사실 있었는데 이게 쫙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나 단이나 몸무게를 빼니까요 몸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무릎이 왼쪽 무릎이 시큰시큰했는데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걸 고치려고 뭐 침도 맞고 뭐 약도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왜 없어졌나 봤더니 몸무게가 줄어버리니까 무릎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몸무게가 네가 누르고 있으니까 무릎이 그 하중을 받아가지고서 아마 아팠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뭐 대량 생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하여간 이 문명이 발전을 하고 또 문화가 이제 올라가면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대량 생산이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안 된 것이 이제 희귀하다. 그래서 비싼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김중섭 씨가 그린 그림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하면 뭐 몇십억을 하든지 뭐 몇천억, 모르겠어요. 몇천억을 하는지 하여튼 세계적인 죄송합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 뭐 그 값을 뭐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복제를 하는 기술이 또 늘어가지고서 복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복제한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신호탄이 뭐냐? 바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쇠기 문자를 이용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문화 활동, 저작 활동, 기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3400년이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이것의 역사 시대가 된 거예요. 문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아내와 남편이 연애를 했는데 연애할 때에 뭐 편지를 보냈다든가 문자를 보냈다든가 그러면 그 역사 시대적인 연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말로만 했다. 전화해서 어서 만나자.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헤어졌어요.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이 결혼할 때에 그 결혼 서약서가 있고 또는 이제 결혼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화가 이제 그 두 사람의 문화가 역사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문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연애할 때는 뭐 선물도 주고받았지만은 또 말도 했지만은 만나서 밥도 먹었지만은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선사시대적인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BC 3400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는 선사시대가 됐다. 이거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가나안의 즉 성지의 초기 청동기 시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여전히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같은 시대였지만은 거기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선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토판인데 토판이야 예쁘죠? 색깔도 예쁘죠? 네. 이 토판인데 생긴 게 벽에처럼 생겼어요. 그 여기에는 이 쇠기 문자로 글을 썼는데 여기에 쿠심이라고 하는 남자가 보리가루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술을 만드는 양조업자였나 봐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리가루를 또는 보리를 사들인 거예요. 보리가루와 보리를 사들인 거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어떤 곡식을 먹었는지 그때 이미 술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이 술의 역사는 무지하게 오래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요. 고고학적으로 문화사라고 하는 건 고고학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문화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마신 음식이 음료가 맥주라든가 또 포도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양조업자인데 보리를 사들인 거 보니까 이거 맥주를 만든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 토파는 대단히 예쁘지요. 예쁘고 이 토판에 이 세로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사이에다가 글을 쓴 거죠. 이게 BC 2043년경에 바빌론에서 그 전시장에 가면은 이걸 바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죠. 바빌론에서 열린 그 아키투 파종 축제, 곡식을 뿌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아키투 축제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한 40여 명이 그들의 신에게 바친 제물의 종류와 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살찐 황소 몇 마리, 살찐 양 몇 마리,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그 제물에 대한 기록을 여기 남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거는 이제 아까 토판보다 작아요. 우리 손바닥 한 3분의 2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 토판에는 뭐가 써 있냐? 이 토판은 5단 곱셈표입니다. 5단 곱셈표. 벌써 그때 BC 3500년경에 이 사람들은 이 곱셈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단 곱셈표인데 5단이라고 하면 1 곱하기 5는 5,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 그 전에 외웠잖아요. 어렸을 때 2, 1은 2, 2, 2는 4, 2, 3은 6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구단 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1, 5는 5, 2, 5는 10, 3, 5는 15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곱셈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지능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토판은 크기가 우리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 토판들이 보면은 대개 손바닥 중심으로 좀 작은 것도 있고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거는 이만큼 세로 한 20cm, 가로 20cm 뭐 이 정도 되는 거. 이거 큰 거예요. 그거 말고 더 뭐 예외적으로 좀 큰 것도 뭐 있긴 있지만요. 되게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 판사들의 판결문인 거예요. 판사들의 판결문. 고대에도 그 판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동쪽에 카룸 카넷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장사 상업을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 토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 아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무슨 분쟁이냐 그러면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데 대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판결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변호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있고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거기서 판결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재밌죠? 자, 이것보다도 훨씬 후대에 솔로몬 시대에 가보자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이후의 시대잖아요. 다윗도 자기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을 해줬을 텐데 솔로몬의 그 재판이 가장 그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재판해줬죠. 그 얼마나 명재판을 했는지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처럼 됐어요. 근데 그때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검사 역할도 하고 또 변호사 역할을 해요.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그 자기의 그 상대편 싸움이 벌어진 상대편에 대해서는 자기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잘못됐다.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 역할,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는 솔로몬이 이제 판사죠. 판사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듣고 판단하고 거기에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도가 불완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재판이 그날 당일 이루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재판을 하는 것이 1심 처음 재판하는 것이 기간이 약 2개월 안에 뭐 한다고 통지가 와요. 그래 놓고 2개월 안에 못할 때가 수두룩하고요. 시간이 가면 3개월, 뭐 6개월도 가버리고요. 나중에는 또 뭐 판사들이 인사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정지가 되고 그래서 한 달 지나가서 다시 재판 길이 잡히고요. 그래서 재판을 시작하면 명이 길어야 결과를 보지 안 그러면 중간에 그냥 죽는다는 농담이 생길 정도로 재판이 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재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니 하는 재판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검찰에서는 이걸 문기적거리고 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고 검찰은 그걸 가지고 뭐 조사를 하는지 마는지 부지하세월이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한동훈 법무장관 말이 맞아요. 서민들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야 옛날에는 딱 가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로 딱 그 자리에서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재판제도 이거 너무 느려요. 군뱅이도 그런 군뱅이가 없어요. 이 토판도 손바닥만한 토판인데요. 이거 여기에는 이제 이 줄이 수평으로 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어떤 분이 그레이스 킴
고 박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의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재미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재미없다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특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고고학은요, 이 기본 굉장히 이게 학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루어야 될 분야가 많아요. 그리고 연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요, 그 어떤 기본적인 사실, 기본적인 연대, 기본적인 지리적인 사항,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알아놓으면 그다음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라든가 어떤 토론이라든가 어떤 강의라든가 어떤 들려오는 뭐 이야기라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골리앗의 머리가 발견됐냐,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흥건히 흐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고학도 아닌 그걸 갖다 고고학이라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말하는 그런 잡스럽고 사기성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신해산이 어디에 있다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학문에는 딱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야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해서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윤은주님 무진장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여기 또 RNJ 예루살렘. 참 이름 참 어렵습니다. RNJ 예루살렘 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재밌는 고고학 강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다고 하면 이거 좋은 거죠. 자, 이 토파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게 두 가지 언어로 쓴 문서입니다. 수메르어하고 아카드어. 메소포타미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수메르어하고 아카드어 두 가지 영어로 가축들에 대한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380여 줄에 걸쳐서 이게 이제 문서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 토판과 이어지는 문서들이 있겠죠. 380 이제 라인이에요. 308줄에 걸쳐서 양, 염소, 그다음에 소, 말 이런 여러 가지 그 짐승들에 대한 용어들을 두 개의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전 같은 거죠. 사전. 지금으로 말하면 사전 같은 거예요. 소는 수메르어로 뭐라고 하는데 아카드어에서는 뭐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 같은 거죠.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머리가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 말하는 이 진화론을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시고 개는 개로 만드시고 벌레는 벌레로 만드신 거예요. 파리는 파리로 만든 거예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 사람이 안 되고 있는 원숭이들은 걔네들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상하잖아요. 난 항상 물어봐요. 내가 강의를 그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 그 유인원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 안 되고 지금 빌빌 돌아다니고 있는 원숭이들은 뭐냐. 대답할 길이 없죠. 그럼 답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지능, 지식적인 능력, 지혜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 더 좋은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판도 역시 손바닥만한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은 뭐냐면 이 연대는 이게 참 늦은 연대입니다. BC 9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700년, 800년 BC 700년, 800년 어간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 이제 가로로 이거 수평으로 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기에 이제 귀를 치료하는 귀가 아팠나 봐요. 귀를 치료하는 그 처방전이 써 있어요. 두 번째 칸. 이게 칸이 세 칸 있잖아요. 위에 가운데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이 파손이 심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고 그 두 번째 칸이 뭐냐면 귀를 치료하는 방법. 세 번째 칸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은 유령의 손이라고 그래요. 유령의 손. 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떨리는 증세. 이게 수전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파킨슨스 디지즈 파킨슨스 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손이 틀린 거예요. 이게 손이 이렇게 되면 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증세를 치료하는 의학적인 방법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에요. 이 전체가. 그래서 어떤 식물이라든가 어떤 동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그런 병을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처방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처방전이 꼭 있어야만 약을 사잖아요. 그래서 약사의 처방전과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하는데 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그런 게 없이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사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처방전은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처방전에 의한 치료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토판은 오늘 토판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글자를 개발하고 즉 발명하고 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상업 활동을 기록하고 그 글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노래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대단한 그 문명을 이룩했던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밑부분이 부러져 있는데 이거는 상속에 관한 문서입니다. 상속. 이 상속은 이 가장이 그 집안의 어른이죠. 가장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내가 전 남편에게서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아들을 네가 기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입양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기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 호적에 올려가지고서 그 아이가 우리 집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밌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놀라운 것이 그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받은 아이가 그 집의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참지를 못하고 입양을 했다는 거죠. 그 입양받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엘리에제르라고 해요. 엘리에제르. 우리 성경은 엘리에세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에제르.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안에 생기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기니까 입양받은 아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아예 내 마누라가 전 남편에게서 낳아가지고 데려온 아이를 우리 집안의 상속자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집안의 재산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그 남의 씨에게 피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굉장히 편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도 사실은 그 입양한 아이들을 상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집은 이제 특별히 그걸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은 인장, 즉 도장과 그 도장으로 이제 날인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방법입니다. 드디어 이것은 도장인데 이 굴리는 도장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찍는,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하죠. 스탬프식 도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 모습은 사자 모양입니다. 사자의 모습을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밑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음각을 한 거죠. 음각을 해서 이 진흙판에 딱 찍으면은 양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그림이 뭐가 새겨져 있냐면 동물이 3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도장은 이렇게 이 스탬프식 도장은 그 서아시아, 우리는 동아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이나 메소포타미아는 이게 서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서아시아에서 벌써 5,000년, BC 5,000년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7,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원통형 도장보다 더 일찍 나온 게 이런 도장이거든요.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도장이 그 어떤 개인의 그 정체성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또 어떤 부적으로 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쁜 기운이나 나쁜 것이 안 생긴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미신인데 그들은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참 복 받은 것은 이런 미신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자랄 적에 어른들이 뭐 이사 가는 것도 뭐 길 일을 택해서 간다. 중국 달력을 보니까 길 일이라고 하는 날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날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밤에 벽에다가 뭐 못을 박지 못한다. 삼신 할머니의 눈에다가 못을 박으면 큰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온 우주의 왕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대한민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있는 동지들과 정광훈 목사님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애국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좀 더 있는데 자세하게 지난 시간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은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슬라이드 한 3장밖에 안 돼요. 한 3장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학 이거 좋은 학문입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유물을 보셨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에 그 사는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일찍 해놨다. 특히 도시가 발달했고 이미 BC 3400년에 도시가 발달했고 문자가 있었고 문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발달된 문화를 가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주 낙후되어 있는 아직 역사 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히브리인들 그들의 신앙 여정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문명을 이해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히브리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해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이 건강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접속해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건강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